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김재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더벨 연말 세미나의 첫 번째 연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금융시장 전망, 자본시장 전망 세미나에 4회째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최근에 이런 바뀐 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이 행사장의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불과 1년 전하고는 사뭇 그렇게 다른 모습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망라하고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들 때문에 올해 많은 혼란과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21년 이 경제 전망의 제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이런 주제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5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히 이 IMF의 글로벌 경제 전망 숫자로 2021년의 경제의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이슈들을 5가지 주제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에 따른 투자 전략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모쪼록 2021년 시장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페이지로 먼저 간단히 2020년 올해 금융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월에 좀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했다가 코로나와 관련된 직격탄을 맞으면서 2월부터 시장이 경제가 흔들리더니 3월 굉장히 급락세를 보이는 그런 아수라장의 모습을 연출을 했었죠. 그리고 4, 5월 글로벌 각국의 이 적극적인 대응으로 어쨌든 급한 불은 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그런 어떤 이벤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에 대한 대응은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과 이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좀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지속을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적극적인 대응을 이 각 국가가 전례 없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특히 주식, 위험자산 중심으로 빠른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 그리고 금이나 원자재 이 원달러의 연초 이후에 그런 어떤 성과들을 보고 계신데요. 보시면 저점까지 굉장히 20-30% 넘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놀라운 그런 반등을 보여주면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숨을 돌린 것은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산가격 변수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감대를 같이 하기 위해서 가장 명망 있는 금융기관 전망 중에 하나죠. IMF의 숫자들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일단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작년이었고 그다음에 회색이 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내년에 전망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진국, 개도국 아니면 개별 국가로 미국, 유로존, 중국, 한국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동소이하게 모든 국가들이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이례적인 국가가 눈에 띄죠. 성장률의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하는 중국, 중국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선진국들 특히 유로존의 올해 하락세는 굉장히 컸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골이 깊은 만큼 내년에는 다시 반등의 그런
그런 어떤 높이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 시장의 참가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한 가지는 올해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그런 희망적인 전망들이 일색인데요. 이런 희망적인 전망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잠재해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제 분석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이 IMF 이후에 제가 2002년에 처음 경제 분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재 변수, 그러니까 경제 내에 그런 뭐 수출, 소비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변수들 포함해서 이 경제 내의 변수들에 주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확대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런 내재적인 경제 변수의 움직임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미래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캐치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게 이 정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입니다. 이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벤트들의 추이, 이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 이 전망이 어려운 예측이 어려운 이런 영역들의 이슈들을 더 잘 따라가는 게 지금의 경제 분석이나 시장 전망을 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 일단 경제는 뭐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는 모두 갖고 있지만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크게 5가지 좀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첫 번째는 당연합니다. 코로나 백신 언제 과연 상용화되고 모두가 맞아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 있는 흑인 간호사가 처음으로 임상실험 참가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첫 번째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한 발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백신이라는 게 이제 부쩍 들어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초에 미 대선이 있은 한 1, 2주 후에 화이자에서 백신의 개발에 성공이 근접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금융시장은 또 다른 활기찬 모습을 맞이했었죠. 지금 백신은 정말 가시권에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차트는 굿저지먼트.com이라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교수가 만든 그런 어떤 지표들, 이슈들에 대한 이런 어떤 서베이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데이터 인데요. 이 기관에서 이제 내년에 미국에서 언제쯤이면 백신이 전반적으로 보급이 될까라는 거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대답이 이 A는 내년 4월 이후 1분기 중에 다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3%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B와 C 내년 4월 2분기에서 이제 7월 9월 3분기까지 전반적으로 백신이 맞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의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 2억 명의 인구에게 백신 접종이 전체적으로 가능할 시점에 대해서 이 슈퍼 포캐스터들은 내년 2분기, 3분기 중에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백신을 다 맞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올해 상황들에서 의미 있게 진짜 벗어나서 경제 회복을 다시 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보다도 경제의 정상화, 생활의 정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정상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내년 하반기에쯤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뭐 2.5단계, 이제 3단계로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K방역은 이런 어떤 좀 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솔선해서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좀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될 때까지 백신을 섣부르게 맞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워낙 문화적으로 이런 질서들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빠르게 백신에 대한 그런 어떤 니즈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내년에는 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켜봐야 될 변수는 내년에도 이 주요국들이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을 완화적 무드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각국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대미문의 정책을 썼던 그 폭은 뭐 어떤 위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로 바 차트의 경우에는 각국이 코로나 이후 재정 지출을 얼마나 늘렸냐 보시면 호주, 미국, 일본 뭐 이런 선진국들은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두 이 상황을 막아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올해 4월에 드디어 제로금리가 됐죠. 1% 미만의 기준금리가 됐고 미국은 아예 정말 제로금리가 됐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역시 완화적인 기조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경기 회복의 또 다른 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화 무드를 계속 가져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내년에 특히 2021년에는 빠르게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조금 더 경기 부양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금리, 이 기준금리의 상승세는 제한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 환경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 돈을 많이 풀고 있는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달러화 약세의 그런 배경이 되면서 내년에 유동성 환경을 풍부하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전반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실질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적적인 쌍둥이 적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달러화는 구조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달러는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지면 일시의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 그리고 여전히 서포티브한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했을 때 이 내년에 미달러화는 점진적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신흥시장의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더해서 조금 이제 원달러 환율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미 달러 약세 환경 하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 점진적인 강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3분기 이후 지금까지 원화가 1,100원 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뚜렷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된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환율을 뭐 예측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내년에 한 1,050원 선까지 열어두고서 지금 원화의 강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은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그리고 투자의 환경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연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주식의 스타일 관점의 어떤 접근입니다. 뭐 올해 굉장히 주식 시장이 핫했었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어떤 성장주 중심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환경과 관련되거나 친환경 에너지 이런 업종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겠지만 한 축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그런 주식들의 움직임도 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른바 가치주라고 부르는 그런 시크릿컬 주식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서 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미국 S&P 지수로 이제 계산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인데, 이 차트가 밑으로 내려올 때는 성장주가 더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위로 올라올 때 파란색 선입니다. 위로 올라올 때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끄트머리에 보시면 뭐 올해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이게 살짝 올라온 게 보이시죠? 성장주가 그동안 올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가치주도 이 갭 메우기 그런 흐름들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 주식 내에서도 이런 스타일 변화가 내년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빠르게 2021년에 대한 그런 어떤 경제 전망, 내년이 올해보다는 당연히 좋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뭐 국가 할 것 없이 좋고 특히 많이 눌렸던 유로존 이런 국가들의 반등세는 더 클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내년의 경제와 금융시장을 볼 때 좀 관점을 가져가셔야 될 5가지 포인트들, 백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통화 재정 정책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의 금리 추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저희가 내년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나타나더라도 좀 상단은 제한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달러와 주식의 스타일 변화 이렇게까지 5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어디에 투자의 기회가 있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위험 자산에 여전히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전망이나 전략은 너무 당연한 건데,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가격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앞서 5가지 지켜봐야 될 그 주요 변수의 말미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이런 환경, 특히 밑달러 약세에 기반해서 유동성이 풀리는 이런 환경들은 상대적으로 눌렸던 이머징 시장에도 자금 공급의 그런 배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 내에서도 스타일 변화가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선별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좋은 조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주식시장에서 올해와는 다르게 시클리컬 경기 민감한 그런 주식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클리컬 업종의 비중이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과 이머징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머징 지수 전체로 놓고 보면 올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중국의 기여가 컸고요. 중국을 제외한 기타 이머징 시장들을 보면 올해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배경에는 이런 경기 회복에 기댄 시크릿컬 업종들의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성장주, G2, 미국의 그리고 중국의 구조적 성장에 기댄 이런 어떤 성장 업종의 흐름들은 여전히 활발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세로바 차트는 미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의 추이입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데이터로 보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체감하실 겁니다. 미국이 글로벌 IT, 특히 디지털 세상에 많은 스탠다드들을 세우고 있고,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지금 4분기 지난주 소식이었죠. 에어비앤비가 IPO 하면서 대박을 냈다. 그리고 그 전에 도어대시라고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미국에서 우버이츠 이런 거보다도 더 활발하게 많이 쓰는 겁니다. 한 미국의 5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판 배달의 민족의 그런 어떤 IPO 흐름들을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 시장은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스페이스 X,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다 화성에다가 사람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그다음에 뭐 코세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 교육기관인데 주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교육기관들의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일찍이부터 모아서 제공을 했었던 그런 기관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IPO가 다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한 관심들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올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이 쌍순환 전략이라는 좀 한국말로는 좀 재밌기도 한데 그런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중국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쌍순환 전략은 중국 내수 그리고 글로벌 성장을 순조롭게 돌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2000년도 WTO 가입한 이래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10년 동안 활약을 하다가 2009년의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중국의 탄탄한 내수 기반으로 소비의 그런 어떤 곳으로 전환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이런 수출의 경험 그리고 소비의 기억을 모두 합쳐서 쌍순환 전략을 통해 글로벌과 중국 내부를 계속 선순환하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역시 높은 IT 기술력과 디지털 익스포저를 바탕으로 이런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잘 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다른 나라보다 이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이 강력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중국의 성장세는 일관성 있는 어떤 계획하에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은행에서는 사실 내년에 가장 좋게 보는 자산이 주식인데 그 안에서 여전히 중국, 미국, 아시아 이런 시장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배경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사실 지금 금리가 너무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자본 차익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내년에 자산 가격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 금리가 혹시 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채권 시장 내에서도 좀 선별적인 기회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지금의 세상이 경제 내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글로벌 이벤트나 아니면 경제 외적인 의사결정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어떤 의사결정이든 간에 이런 외부적인 그런 어떤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자산 분산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채권의 비중도 고객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투자자 역시 뭐 당연히 이런 분산은 기본인데요. 내년에 채권 중에서 조금 매력적일 수 있는 자산은 채권 내에서도 위험 자산인 크레딧물 저희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일드의 그런 금리들의 이제 상품들에 관심이 있는데요. 내년에 경기 회복으로 인해 인플레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그런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자본 차익을 수취할 수 있는 관점에서 크레딧물 높은 일드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이어지면서 스프레드가 계속 좀 좁아지는 그런 흐름들도 채권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제가 20분 시간 동안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가장 핫할 테마 ESG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이 코로나에 대한 각종 분석이 나오면서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함께 핫하게 얘기됐던 게 환경보호,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방만하게 지내왔던 거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시각들이 되게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반성 모드가 좀 일반화됐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이전부터 계속 ESG에 대해서 SLC
SC제일은행은 고객들과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뭐 ESG 너무 지금 들으시는 이 자본시장 참가자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테마고 각 회사에서도 올해 이런 관련된 부서들을 다 세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향후에는 그저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스탠다드로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깊숙이 잠식을 할 거고 고객들, 특히 리테일 고객들에게까지도 빠르게 전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ESG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 측면뿐만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소스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친환경 테마, 올해 이제 뭐 뉴딜 정책도 발표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테마로 보여지고요. 특히 올해 뭐 테슬라 이런 회사들도 다 ESG ETF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끄는 그런 어떤 업종이나 산업들 중심에는 ESG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내년에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숨가쁘게 올해 간단한 내용들과 내년에 주목해야 될 점 그리고 내년의 투자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모쪼록 여러분들의 내년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여러분과 다시 얼굴을 뵙고 얘기를 나누기를 바라고요.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